제가 그 미국에 비싼 대학교 학비가 사회 문제가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샌더스 후보 등이 대학 무료 등록금을 공약하게 되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런 대학교 등록금 문제가 한마디로 사회 계급을 나누게 되는 문제의 시발점이 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청년들이 출발선에서부터 부채를 많이 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도 계급 사회화 너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이요, 미국의 뭐 1년 주립대학교 입학금은 뭐 4만 불도 안 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싼 데도 많은데 왜 황 소장은 미국 실정을 잘 모르면서 미국의 대학 문제를 이야기하냐. 이래서 옛날에 제가 아이보리 타워라는 미국의 그 상아탑이라는 제목이죠. 이 대학교 입학 문제, 등록금 문제, 학비에 대한 어떤 부채 문제, 이런 걸 심각성을 다룬 그 영화를 한번 보든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요, 참 어떤 사람들이 그냥 제 말에 시비 걸 때마다 일일이 반박은 안 합니다. 제가 차례대로요, 제 스케줄에 따라서 반박을 해줄 거니까 기다리세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러면 왜 그렇게 길을 쓰고 댓글을 올려서 저를 씹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도나 정신 상태는 그야말로 한국의 대기업 상류층 기득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싶은 썩은 보수적 마인드가 몸에 가득 차서 저를 좌파나 빨갱이로 몰고 그렇게 해야 속이 시원해서 그러는 겁니까? 저는 그분들의 심사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저한테 비비 꼬였습니까? 왜? 당신들이 살기에는 살만해서, 강남에 빌딩을 하나 좀 가 있고 강남에 아파트가 있고 외제차를 몰아서 이 사회가 너무나 살기 행복한데, 황장수가 이제는 한국만 아니라 미국 사회의 문제까지도 끄집어내서 현재 이 자본주의 체제가 위기다라고 선동하면서 두렵습니까? 자본주의 체제는 위기에 왔습니다. 저는 자본주의자인데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본주의를 다시 짜야 되는 상황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사회를 갖다가 개혁적으로 변화시키자 하는 제 입장이 뭐가 그렇게 불쾌합니까? 지금 한국의 이 민주주의는요, 기득권의 썩은, 한마디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자유시장 경제의 찌꺼기를 받아들인 하수구 민주주의입니다. 미국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새로 짜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제가 왜 핵명가 같아서 불안합니까? 저는요, 서민, 한마디로 보수주의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하고 경제적인 문제나 미국의 상황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요, 수준이 되는 사람하고 토론합니다. 신분가요, 직업을 밝히고 경력을 밝히고 해서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췄다 싶으면 제가 토론에 응하겠습니다. 제 방송에 출연해서요, 생방으로 한번 붙읍시다. 뒤에서 군시렁거리지 마세요. 그럴 자신 없으면요, 내가 찌질하구나 생각하고 박혀 있으세요. 제가 일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베노믹스가 자빠진다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대다수의 한국의 경제 전문가나 뭐 이런 인터넷 방송 하시는 분요, 아베노믹스로 일본 경제 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다 그랬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중국 망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무당입니까? 추측을 해서 이런 거 아닙니다. 불편하더라도요, 불편한 진실을 들으려고 했을 때 제 말이 다 맞더라도 사회가 그래도 좀 바뀌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요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출발선부터 다르다. 퇴색된 아메리칸 드림이다 했습니다. 한 방송에서, 한국 방송에서 소개한 내용이에요. 미국이 기회의 땅이란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미국 역시 저소득층 자녀와 고소득층 자녀 간의 소득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면서 아메리칸 드림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도 그러니까 부잣집에 나면요, 돈 많이 벌고 걔가 나중에 자라서, 미국도 가난한 집에 나면은 자라봤자 돈을 적게 번다. 한마디로 신분 상승이나 계급 상승의 사다리가 무너져 간다. 이건 민주주의도 아니고 자유시장 경제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죠. 한마디로 계급사회죠. 중세와 같은 그런 쪽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인 겁니다. 자, 미국 명문대 1학년에 재학 중인 이 한 여학생은 벌써 졸업부터 미래가 걱정이다. 7명의 대가족에 아버지 연봉이 1,000만 원에 불과한데
연봉 1,000만 원 미국에 받는 사람 많습니다. 수백만 명 될 겁니다. 일이 없어가 파트타임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요, 공부는 뒷전이고 명문대 다니도 아르바이트에 치여서 산다는 겁니다. 멜리사라는 UCLA, 미국의 주립대학 중에서는 제일 좋은 대학 아닙니까? 무서워요. 공부에 집중하고 장차 하고 싶은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언제나 돈 걱정만 하고 살고 싶지는 않은데 현실은 매일이 돈 걱정이라는 겁니다. 브루킹스 연구소, 미국의 민주당 계열의 다소 그래도 진보적인 데 가까운 연구소입니다. 싱크탱크입니다. 미국이 18,000명을 대상으로 과정 환경이 졸업 후 경제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는데요. 저소득층 대졸자는 사회생활 초반부터 수입이 중상위층 대졸자의 3분의 2에 그쳤다는 겁니다. 같은 대학을 졸업하고도요,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벌어져서 40대부터는 수입 격차가 2배가 났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요, 어렵게 대학을 가도, 같은 대학을 졸업해도 그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답니다. 이 벤이란 대학생은 누구도 신분 상승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소득층은 고소득층만큼 충분한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소득층 자녀는 좋은 직장이 보장되는 인류 대학에 어렵게 들어가도, 미국에 들어갈 때는요, 저소득층 자녀, 흑인 자녀, 히스패닉 자녀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하버드나 아이비리그 이런 대학에 일정한 티오를 가지고 넣어줍니다. 일반적인 경쟁이 아니라 그 사람들만 따로 해갖고 넣어줘요. 그렇게 하는데 이런 저소득층 자녀들은 고소득층만큼 이렇게 공부할 기회를 대학 안에서 가지지도 못하는 거죠. 비싼 등록금 때문에 처음에 들어갈 때야 학비, 장학금 좀 주더라도 중도에 포기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 등록금, 생활비를 감당하려면 공부보다 아르바이트를 더 많이 해야 되니까 대학 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뉴스 브리핑은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변화와 개혁, 사회 정의, 부패 척결을 추구하기 위한 국민 운동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에밀리 보란 대학생은 학비로 대출받은 3,500만 원 가량의 빚이 있는데요. 빚 없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정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상위층 자녀는 돈 걱정 없이 공부하는 것은 물론 부모의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로까지 덤으로 갖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에도요. 졸업이란 영화에 보면 더스틴 호프만이 좋은 대학 나와갖고 집에 돌아와서 앞으로 대학원을 갈 건지 어떨 건지 이런 과정들이 논의되는데 보면 부모들이 백으로 로펌에도 넣어주고 회사도 넣어주고 또 부모 직업이 뭐고 부모의 계급이 뭐냐가 굉장히 지지하는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가 생명이죠. 출발선에서부터 한참 이 상류층의 자녀는 앞서 있다는 겁니다. 나탈리아 아브람스라는 학생 빚 위기라는 이름의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금 미국의 아메리카 드림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미국 사회는 벌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영화 로키로 상징되는 아메리칸 드림은 점점 의미가 퇴색하고 있고요. 금수저, 흑수저로 표현되는 부의 대물림 현상이 기회의 땅이라는 미국에서도 심화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관여해서요. 미국의 어린이집은 대학보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미국도 이거 아예 그냥 어릴 때부터 이 사회가요. 싹수가 노래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미국의 상당한 주에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비용이 대학에 보내는 비용보다 비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1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를 인용해 미 23개 주에서 4살 어린이의 전일제 어린이집 비용이 4년제 공립대 교육비보다 20% 이상 비싸다고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4살짜리 어린이 교육비는 연간 1,340만원, 4년제 대학 교육비 790만원보다
550만 원이 비쌌고요. 육아 비용이 가장 비싼 매사추세츠주의 미취학 아동의 연간 어린이집 비용이 1,464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4살 아이의 교육비가 880만 원인데 대학 학비는 490만 원이고 플로리다주에서 유아 1명을 돌보는 데 드는 총 비용은 1,000만 원으로 주거비용 12,000달러의 70%를 웃돌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대학 학비는 미국의 그야말로 주립대학, 공립대학에 거주에 태어난 사람이 거주의 대학을 가게 되면 학비가 이 정도입니다. 근데 학비 외에 들어갈 돈이 많죠. 기숙사비부터 생활비부터요. 미국도요. 미국은 땅이 크니까 기숙사를 대부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비용이 부가적으로 엄청 붙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보육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가계 전반에서 보여지는 현상으로 미국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정부가 유아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줄이면서 보육비와 미취학 아동 교육비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취학 전 교육의 질이 향후 아이들의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 경제적 지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요. 한 두세 살, 서너 살, 이렇게 5살, 6살 때 어떤 환경과 어떤 데서 부모로부터 또 이 제대로 된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는가가 어느 능력부터 인지 능력, 지각 능력까지, 학습 능력까지, 학습 태도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후에 이때 애들의 어떤 영향력이 이후의 자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은 이때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출산 전후 의료 지원, 미취학 아동을 위한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 미취학 아동 교사에 대한 투자 등을 시급한 과제로 이 보고서는 제시했는데요. 이 미국도 이런 부분에서 있는 사람은 집중적으로 대학 교육 이상으로 어릴 때부터 투자를 하고 없는 집 애들은 여기서부터 낙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생겨? 자, 출발선상에서부터 밀립니다. 대학 가서 들어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좋은 대학을 없는 집 애들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결국은 걔네들이 취직해서 받고 돈을 받고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점점 나버리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